경남 함안을 중심으로 문명과 문화의 꽃을 피워온 고대 국가 아라가야. 그러나 기록은 아라가야의 역사를 모두 담지 못했다. 단 몇 줄의 기록으로만 남은 아라가야. 미지의 그 역사를 온전히 품은 곳이 있다. 200여 기의 크고 작은 옛 무덤, 아라가야의 마리산 고분군이다. 한국의 폼페이, 이 고분군 깊은 곳에서 지금 아라가야의 역사가 깨어나고 있다. 미국의 중심지 뉴욕. 이 도시에 140여 년 역사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있다. 연간 500여만 명이 찾는 세계 3대 미술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동서양 미술품 약 300여만 점을 소장하고 있는 세계적인 미술관이다. 지난 1998년 이곳에 한국관이 개관했다. 오로지 한국 미술품만 전시하기 위한 곳이다. 엄선된 전시품들 모두가 역사적, 미적 가치가 높은 작품들이다. 이 전시관의 토기 한 점. 마리산 고분군에서 출토된 아라가야 토기다. This stand pedestal really showcases Kaya's stoneware pottery technique and its advancement. And it's one of these large pedestals that we don't actually have in our collection. And it has beautiful decoration on it, from the perforated triangles and the rectangles to the incised lines, from the dotting and the stamping circular patterns. So it has this stand pedestal is an excellent example of Kaya pottery, particularly from Aragaya. 그릇받침 토기는 기하학적인 도형과 동전 무늬가 아름다운 아라가야의 대표적인 토기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아라가야 토기, 어디서 왔을까? 경남 함안의 마리산 고분군. 이곳의 사호부는 마리산에서 가장 큰 고분으로 수많은 아라가야 유물들을 품고 있었다. 돌로 만들어진 무덤방. 동쪽엔 피장자가 안치돼 있었고 머리맡엔 유물을 함께 묻은 공간이 있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그릇받침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리고 수레바퀴 토기, 높이 15cm. 굽다리 몸체 위에 뿔잔을 얹고 양쪽에 수레바퀴를 붙인 독특한 모양이다. 이 토기는 일상용품이 아니라 제2용품으로 죽은 자의 영혼을 다른 세상으로 싣고 가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함안의 아라가야 토기가 의외의 지역에서도 발굴됐다. 모두 10개의 무덤이 확인된 전북 남원의 청계 고분군. 대형 덮개돌이 드러난 5세기 중엽의 고분. 길이 30m, 높이 약 5m의 대형 고분도 있었다. 이곳에 대형 고분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아영 분지가 교통상 요충지였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군사적으로도 대가야 쪽, 신라, 백제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 지역을 좀 차지하려는 접전이 많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곳 고분의 수장급 무덤에서도 수많은 토기 편들이 발견됐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남원 청계리 고분의 그릇받침 토기가 마리산 사호분 것과 똑같은 형태였다. 토기 몸체에 새겨진 동전 무늬도 똑같았다.
그리고 수레바퀴 파편도 발굴됐다. 비록 파편이었지만 하만의 아라가야 수레바퀴 토기와 흡사했다. 남원 지역 지배자의 대형 무덤에 아라가야의 명품 토기를 넣어들인 것이다. 그렇다면 아라가야의 토기 생산 규모는 어땠을까? 함안군 장명리의 어느 가정집 뒷곁. 여기에 항아리였던 그 입술. 지금도 1600여 년 전의 토기편들이 쉽게 발견된다. 큰 모형 토기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당시 토기 가마의 벽체 부분인데요. 가마를 수리를 하면서 이 기존에 이제 훼손된 벽들을 전부 긁어다가 이제 버리게 되죠. 버릴 때 이러한 불량된 토기편과 같이 이제 버려지면서 이게 일정한 두꺼운 층을 이제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곳은 훼손된 가마벽과 만들다가 실패한 토기들을 버리던 폐기장이었다. 노출돼 있는 폐기장의 높이만도 50cm에 이르렀다. 이 일대가 아마도 특정한 시기, 한 4세기를 중심으로 한 시기에 이 지역에 아마 토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와서 여기에서 생산했던, 요즘으로 치면 뭐 국가산업단지와 같은 뭐 그런 정도의 어떤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안군 법수면 1.5km 반경 안에 지금까지 파악된 토기 가마터만 모두 16군데다. 이렇게 한 지역에 가마터가 밀집된 예는 없었다. 그 중에 한 곳, 우거리 가마터가 있다. 지난 2018년의 발굴로 이곳에서는 가마터 한 곳, 폐기장 한 곳이 확인됐다. 이때의 발굴로 수습된 토기편들, 라면 상자 크기 427개 분량, 총 6.4톤의 파편 개수는 몇만 개를 헤아린다. 이 파편들을 고려하면 실제 생산하고 출하한 토기량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토기들을 생산했을까? 특별한 작업이 시작된다. 토기편들을 일일이 살피며 짝을 맞추는 것이다. 가야시대 선조들이 휙 던져버린 토기편들을 1600년 후의 후손들이 맞춰가고 있다. 먼저 토기의 형태와 무늬가 비슷한 것들끼리 분류한다. 그리고는 끝없는 퍼즐 맞추기. 파편들이 제 짝을 찾아갈수록 토기의 정체도 점차 드러나기 시작한다. 하나하나 맞춰진 토기. 생각보다 훨씬 다양했다. 이쪽에 있는 것들은 소호라고 해서 작은 항아리입니다. 크기는 작은 수박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은 컵형 토기입니다. 이게 좀 특이한데 다른 컵형 토기에 비해서 굉장히 크기가 큽니다. 이런 내박자 안에 토기 이렇게 밖에서 두드릴 때 안에서 받쳐주는 그런 내박자가 또 있고요. 토기뿐만 아니라 토기 제작에 사용된 도구들도 있었다. 품목과 크기가 다양한 제품들. 대부분이 실생활 용도였다. 무늬가 새겨진 항아리와 다양한 컵. 그리고 찜 요리에 사용한 토기도 보였다. 이들 중에서 특히 많이 발견된 것은 단경호, 즉 목이 짧은 항아리들이 70%나 차지하고 있었다. 단경호 표면에는 섬세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는데 돗자리 같다 하여 승성무늬라 불리는 무늬와 방향이 조금씩 어긋나 있는 새끼줄 무늬도 보였다. 항아리 표면에 새겨진 빼곡한 줄무늬. 이 섬세한 무늬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토기 전문 제작자를 찾았다. 대한민국 토기 명장 1호 유호웅.
지난 50년간 토기 제작에 매달려왔다. 그가 사용하는 다양한 토기 제작 도구들, 그중엔 촘촘하게 실을 감은 도구도 보인다. 이 실을 감는 거는 이게 이 하나의 문양도 되지만은 이 흙하고 이 떨어지는 거, 붙지 마라 하는 것도 될 수 있고 무늬도 된다고 봐야죠. 토기를 두드려가며 배를 밀어내 볼록한 모양을 잡는다. 이 두드림으로 형태도 잡고 두께도 알맞게 한다. 그런데 이렇게 두드리는 과정에서 반건조 상태의 흙이 도구에 달라붙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을 감은 도구를 사용했고, 바로 이때 토기 표면에 무늬가 생긴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무늬를 더 새길 수도 있는데 대나무 빗으로 표면을 긁어 무늬를 더하기도 한다. 두귀 항아리.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 제작된 것이었다. 표면의 문양은 두드림과 새김의 흔적인 것이다. 가야는 토기의 나라였다. 그러나 여러 지역에 독립적으로 존재했던 가야는 나라마다 토기의 특징이 조금씩 달랐다. 대가야 토기는 접시와 뚜껑이 비교적 납작한 형태를 보이는데 뚜껑에 단추 모양의 손잡이가 달린 것이 특징이다. 소가야 토기는 굽의 삼각형 혹은 사각형 모양의 구멍이 뚫려 있다. 금관가야 토기는 접시 주둥이가 바깥으로 벌어지고 굽다리가 짧은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아라가야 토기. 굽다리에 불꽃 무늬가 뚜렷하다. 이 불꽃 무늬 구멍은 굽는 과정에서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불꽃 무늬는 아라가야의 전성기인 5세기의 걸작이다. 사슴 모양 토기는 그 전성기의 상징이다. 하만을 중심으로 발달했던 아라가야 토기. 창원 현동의 아라가야 무덤군. 무려 670여 개의 무덤 자리가 확인됐다. 지난 2019년 발굴에서 역시 수많은 토기가 수습됐다. 수천 점의 토기와 함께 만여 점의 유물이 쏟아져 나왔다. 아라가야 고분군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였다. 그 중에서 동물 모양 토기 한 점이 관심을 끌었다. 작은 머리에 눈과 코, 살짝 벌린 채 삐뚤어져 있는 입, 그리고 일부가 떨어져 나간 등까지 낙타였다. 그리고 낙타와 함께 배 모양의 토기가 나왔다. 아라가야인들은 이 배로 바다를 건너 다녔고 그 과정에서 낙타도 만났을 것이다. 배 모양 토기는 아라가야의 해양 교류를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하만은 바다와 닿아 있지 않은 내륙 지방. 어떻게 해양을 통한 교류가 가능했을까? 비밀은 이 진랄 늪에 있었다. 지금은 강우량에 따라 수시로 수위가 달라지는 진랄 늪.
그러나 아라가야 시대 이 늪의 수면은 지금보다 1m에서 1.5m 정도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엔 늪이 아니라 물줄기였던 것이다. 토기 가마터들도 바로 이 진랄 늪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늪지대의 점토와 풍부한 땔감 그리고 물길까지 토기 가마가 들어서기에 최적의 조건인 것이다. 이 하성 리듬로를 따라서 난강으로 또 그리고 낙동강을 따라서 영남 전 지역과 그리고 일본에까지 아마 이 토기 제품들이 아마 이르렀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안에서 만들어진 토기는 남강을 거슬러 남원으로 그리고 낙동강을 따라 대구, 부산, 울산 등지로 유통됐다. 그리고 바다 건너 일본까지 전해졌다. 아라가야 토기가 국제 교육품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아라가야 토기는 고대 일본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일본의 고대 국가 성립기의 첫 수도였던 나라현에 있는 신도 유적지. 이곳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는 나라현의 카시하라시 박물관. 등잔 토기와 커평 토기 그리고 굽다리 접시 등 낯익은 토기들이 전시돼 있었는데 特にですね、目立ったものとしては、加谷地方ですねの遺物が非常に多いというところです。具体的には例えば糖質土器ですね。基本的には私どももその荒賀や浜安地方のものなんだろうということで考えております。 정말로 아라가야 토기일까? 普段展示していないものを少しご案内しようかと思います。こちらです。はい。 박물관 측은 평소에는 전시하지 않는다는 유물들을 특별히 준비해두고 있었다. 함안 지역에서 출토된 토기들이 실린 도로. 그 도록과 똑같은 실물들이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물증이 있었다. そうですね、はい、火炎透かし、綺麗な透かしになってます。これが同じような感じで反対側にもあるというところです。ですね。でこちらがそれの別パターンといいますかなんですけども、火炎透かしのちょっと出来が悪い方ですね。 一応これを真似しているかのようなだからハマンの透かしを真似したような土器だ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ちょっと雰囲気がだいぶ違う丸に本当にちょんと傷をつけただけのようなものになってます。言ってしまえば火炎透かしの偽物のようなものですが日本でそれを真似しようとした結果の一つがこれなんじゃないかというところになってます。 함안에서 생산된 불꽃무늬 토기는 바다 건너 일본으로 수출됐다. 아라가야 토기에 매료된 고대 일본은 모방품을 만들려는 시도까지 했으나 이마저 여의치 않았다. 아라가야 토기의 지문과 같은 불꽃무늬. 일본은 흉내조차 쉽게 낼 수 없었던 아라가야의 고유 브랜드였다. 일본은 아라가야 토기 수입에만 만족할 수 없었다. 일본 고대 국가 중심지였던 오사카 나라에서 멀리 떨어진 미에현. 지금은 논으로 변한 이 유적지에서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大量の乾湿系土器や食洗機が出てくる。合わせて建築材、昔の建物の部材、例えば扉板だけで15枚ぐらい出てますので、そうしたものが、たくさん出てるのに近傍にはそういう豪族層による、建物が倉庫群とかそういったものが存在したんだろうと考えています。
한반도계 토기와 귀족계층의 유물이 발견된 미에현. 그렇다면 이곳에 살았던 귀족들은 누구였을까? 이 유적지에서는 다양한 생활 토기들이 출토됐다. 그름이 묻은 토기도 발굴됐다. すすですね、こういうすすがついていたりする、それから、これで日常生活に、もうずっと用いたというのがよくわかるかと思いますし 당시 최고급품이었던 회양목 빗도 나왔다. 가느다란 빗살을 가진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빗 유물. 그런데 이 빗은 도레인, 즉 한반도 사람들이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이곳에서 출토된 그릇받침 토기. 몸체에 많은 구멍이 뚫려 있다. 透かし穴を詳細に見ていくと円と長方形が組み合わせたような文様となっています。ですから復元すると円に 아라가야 토기와 달리 다양한 무늬가 뚫려 있는 일본의 그릇받침 토기. 원과 삼각형이 혈합된 불꽃 무늬 외에도 이를 흉내낸 여러 가지 무늬가 뚫려 있었다. ハマンそういった地域に、後のアラガヤと言われる地域に、縁故を持つというかそういうところに由来する集団が、この大和よりもさらに東の伊勢湾周辺のこの三重の地まで来ていたということがこういった遺物からわかるかと思います。 고대 일본이 수입하고 기술자까지 영입했던 아라가야 토기. 이 명품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경북 경주의 어느 토기 가마. 성형한 토기를 가마에 재는 작업이 한창이다. 가마는 경사면을 따라 만든 터널형 오름가마다. 토기를 다 넣은 다음 곳곳에 온도계를 꽂는다. 온도계는 가마 앞쪽과 중간 그리고 뒤쪽 모두 3군데에 설치한다. 모든 준비를 끝낸 다음 불떼기에 들어간다. 토기 제작은 불과의 전쟁. 가마의 온도를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가마 불떼기는 닷새간 계속된다. 불을 받을수록 흙은 조직이 치밀해지고 단단해진다. 불에 가까운 가마 앞부분, 온도가 가장 높이 올라간다. 불과 거리가 있는 가마 뒷부분은 온도가 쉽게 오르지 않는다. 온도를 최고로 올리기 위해 장작을 던져 넣었다. 가마 앞부분은 1200도를 넘어선다. 중간도 1000도에 육박하고 있다. 가마 뒷부분도 900도를 넘었다. 불을 떼기 시작한 지 닷새째였다. 가마 안의 온도가 충분히 오르면 가마 입구를 막기 시작한다. 이렇게 입구를 막은 채 열기가 식기를 기다린다. 입구를 막은 지 10하루째. 드디어 가마를 연다. 가마 안엔 뜨거운 열기를 견딘 토기들이 기다리고 있다. 가마 앞부분의 토기부터 꺼내기 시작한다. 1200도의 열기 속에서 탄생한 토기들. 회청색으로 빛난다. 가마 중간을 거쳐 가마 맨 뒤의 토기까지 모두 꺼냈다. 한 가마에서 나왔지만 각기 다른 온도에서 구워진 토기들. 고온의 토기가 훨씬 짙은 색을 띈다. 1000도 미만에 굽어지는 거는 뭘 굽는다 소리 하고, 우리가 1000도가 넘어가면 이 물체가 변하거든요.
흙에서 돌로 변한다. 그러면은 그냥 녹는다. 흙을 녹는다. 구워진 온도에 따라 토기는 단단함에서 큰 차이가 난다. 두 토기를 부딪히자 하나가 여지없이 깨져버린다. 깨진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만들어진 토기, 연질 토기다. 토기의 소리도 다르다. (1200도) 고온에서 탄생한 토기에서 가장 경쾌한 소리가 난다. 이거는 그러면 또 틀리죠. 예. 음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 이런 경도 차이는 토기의 용도를 결정한다. 세 군데의 토기에 물을 부어보았다. 과연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10여 분이) 지나자 가장 낮은 온도의 연질 토기에서 물이 배어나오기 시작한다. 물을 저장하기엔 부적합한 토기다. 그렇다면 물을 끓일 때는 어떨까? 역시 세 군데 토기에 물을 붓고 불을 떼보았다. 계속 가열하자 토기 안에 물이 끓기 시작했다. 그런데 토기 하나가 그만 깨지고 말았다. 이거 깨졌다. 소리가 났잖아요. 바로. 경질 토기에서 토기가 터지는 소리가 이어졌다. 그 대신 낮은 온도의 연질 토기는 멀쩡했다. 안도 깨끗하잖아. 이거는 지금 탔어. 경질 토기는 곳곳에 금이가 있었다. 조리용으로는 적합치 않은 토기였던 것이다. 구운 온도에 따라 토기는 그 용도도 달라졌다. 1000도 미만의 연질 토기는 조리용, 1200도의 경질 토기는 저장용으로 적합했다. 아라가야 토기는 고대 일본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일본에서 최초로 경질 토기를 만들어낸 스에무라 가마 유적. 이곳엔 토기 가마 1기가 복원돼 있다. 5세기까지 일본엔 밀폐형 오름 가마가 없었고 대신 노천에서 굽는 가마만 있었다. 그 때문에 높은 온도까지 올린 단단한 토기를 구울 수 없었다. 스에무라 가마 유적에서 발굴된 토기. これがスエジが作られた時代と同じ時代に使われていた8時の亀になります。これ主に物を煮立ちするのに使っておりましたので、こちら見てお分かりになるように黒いすすがついています。火にかけた跡が残っています。で、これを元にしてご飯を炊いたり、いろんなものを煮たりするのに使っていました。 그러나 이 하지키는 끓일 수는 있지만 물을 저장할 수는 없었다. 그러다가 높은 온도에서 굽는 스에키가 생산되면서 비로소 물과 술 등의 액체를 저장할 수 있게 됐다. 고대 일본 사회에 일대 변화가 일었다. 新しい技術をどんどん海外、特に韓半島の方から技術を導入いたしまして、日本が技術革新ですね。言いますと文明開化みたいなもので、いろんな技術を導入して、武力を蓄えたり国を、富せていった時代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ています。 아라가야 토기를 비롯해 한반도의 문명이 건너가면서 고대 일본 사회는 변혁의 시대를 맞이했다. 오사카에서는 해마다 이 문명 전파를 기념하는 축제가 열린다.
지난 1990년부터 시작된 왓소 축제. 한반도의 문명 도래를 재현하는 가장 행렬이 펼쳐진다. 행렬의 선두에는 가야, 그 뒤로 신라, 백제가 뒤따른다. 일본에 처음으로 문명을 가져다 준 나라가 가야였던 것이다. 비와호 남쪽에 있는 세타노 가라하시. 이곳은 외국 문물이 수입되는 주요 경로였다. 그런데 다리 이름이 특이하다. 당이라고 쓰고 가라라고 읽고 있다. 원래 일본말에서 카라라고 하는 건 외국인의 일본 문화를 모르는, 지금도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 최초에 인식했던 외국은 가야였고요. 그 다음에는 중국의 당이 된 거죠. 즉 중국의 당과 교류를 하면서 이른바 외국의 대명사는 당자로 바뀌지만 발음은 그대로 카라로 하고 있다. 고대 한일 관계를 두고 일본이 끊임없이 주장해온 것이 있다. 바로 임나 일본부설이다. 고대의 어느 한 시기 일본 세력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임나 일본부, 그 실체는 무엇일까? 외왕이 지방이나 아니면 외국에 파견하는 사신을 미코토모치라고 그래요. 미는 임금 어자고요. 코토는 일사자고요. 모찌는 잡을 지자입니다. 즉 임금의 명령을 가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야에 파견된 외의 사신이 임나일본부의 실체였던 거죠. 한반도 문명 수입을 위한 일본의 사신이 임나일본부였던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이 있다. 알라, 즉 하만에 일본 사신이 와 있었다는 것이다. 알라에 있는 여러 외신들, 이것이 바로 임나일본부의 의미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임나일본부가 아니라 알라일본부라고 하는 것이 하만 알라국 아니면 아라가야에 있었다라고 우리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아라가야로부터 선진 문물을 수용하기 위해서 머물렀던 외의 사신들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죠. 토층 깊숙이 아라가야의 역사를 품고 있는 하만의 마리산 고분군. 최근 또 하나의 놀라운 발굴 성과가 있었다. 마리산 75호분, 11개의 덮개돌 아래 대형 무덤방이 있었다. 아라가야의 제철 기술을 말해주는 유물들도 다수 출토됐다. 그리고 학계에 관심을 끈 청자 한 점이 수습됐다. 연꽃 문양 청자 그릇, 5세기 중국 남조의 것으로 밝혀졌다. 남원 지역을 제외하고는 가야 중심지에서 처음 나온 중국 유물. 가야와 중국의 교류 기록을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이 청자환을 통해서 가라와 중국과의 교류, 그래서 하만의 아라가야 왕이 가라국왕 하지였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서기와 중국 남조의 역사서 등의 왕국으로 등장하는 아라가야. 그렇다면 아라가야 왕궁은 어디에 있었을까? 마리산 고분군 건너 북쪽 언덕에 아라가야 왕궁지로 추정되는 곳에 발굴이 있었다. 이곳에서 특별한 유구가 발견됐다.
큰 판석으로 세운 이 시설은 부뚜막 시설입니다. 여기서는 불을 피워서 취사의 흔적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사를 한 다음에 여기서 연기가 빠지는 시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정 왕궁지 건물터에서는 길이 8m, 너비 3.5m의 대규모 취사 공간이 발견됐다. 부뚜막 시설과 굴뚝의 흔적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리고 토성벽의 흔적도 발견됐다. 토성은 판축공법으로 축성된 것이었다. 흙을 다져가면서 여러 층으로 쌓아 올리는 판축공법은 당시 도성이나 왕궁에 사용된 축성법이었다. 드러난 유구들은 이곳이 아라가야의 왕궁터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이곳은 왕궁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마을길 이름도 왕궁길이다. 아직 발굴이 모두 끝나진 않았지만 아라가야 왕궁은 이곳의 지하에서 빛을 볼 날을 기다리고 있다. 아라가야의 동쪽 산줄기, 신라와 경계를 이루는 이곳에 아라가야의 산성이 남아있다. 산 정상부 40도의 경사면에 돌과 흙을 비슷한 비율로 섞어 쌓은 토석 혼축성. 아라가야 특유의 축조 방식이다. 지난 2017년 안곡 산성에 시굴 조사가 있었다. 그리고 다수의 아라가야 토기 편들이 발견됐다. 최전방을 지켰던 군사들이 사용하던 토기일 것이다. 이 성은 기본적으로는 낙동강의 서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실로와 대적하고 있는 아라가야의 최전진 위치에 해당되고, 이 성을 필두로 하여서 칠원산성, 그리고 봉산성, 그리고 우리가 아라가야의 중심 지배 공간으로 파악되는 가야리 유적으로 연결되는 아라가야의 방어시설, 그리고 국방 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 유적이 되겠습니다. 6세기 들어 아라가야는 동쪽으론 신라, 서쪽으론 백제, 두 강대국의 진출에 직면하게 된다. 주변 국가들의 치열한 패권 다툼, 아라가야는 위기와 선택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아라가야의 마지막 노력이 서린 곳이 있다. 마리산 고분군 건너편 대형 건물지가 그곳이다. 복원된 기둥 흔적으로 미루어 이곳엔 길이 40m, 폭 15m의 초대형 건물이 있었다. 당시 한반도 남부에서 가장 큰 단일 건물로 추정된다. 지금 85cm 정도. 서기 529년 아라가야는 여러 가야와 백제, 신라, 외를 초청, 이곳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신라와 백제의 위협에 맞서 가야 제국의 생존과 부흥을 도모한 외교적 노력이었다. 이를 위해 아라가야의 위세를 보여줄 수 있는 초대형 상징물이 필요했던 것이다. 다른 가야들이 형으로 모신 아라가야. 아라가야는 가야 제국 전체의 운명을 이끈 맏형이었다. 그러나 아라가야의 외교적 노력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여기가요. 굳은 일이 있다고 그래서 굳은벼루라고 하는데, 벼루는 벼랑, 절벽 이런 뜻이에요. 굳은 일이란 백제 성왕이 신라군의 매복에 걸려
이곳에서 최후를 맞은 사건을 말한다. 백제와 신라가 양국의 운명을 건 일전을 벌였던 곳 관산성. 당시 아라가야는 백제, 외, 가야 연합군의 일원이었다. 백제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된 아라가야는 백제의 군사 지원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 승리를 눈앞에 둔 백제. 그러나 갑작스런 성왕의 전사로 전세는 급격히 기울었다. 관산성 전투에서 아라가야를 포함한 백제 연합군은 대패했다. 백제 연합군이 29,600명이 이 관산 싸움에서 희생을 했어요. 그랬는데 대가야와 아라가야의 가야의 군사도 18,600명이 그 당시에 이곳 관산 싸움에서 순국했습니다. 아라가야 군사들도 이곳에 많이 참여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백제의 패배는 곧 아라가야의 패배였다. 500여 년, 그 역사를 이어오던 아라가야의 시간이 저물고 있었다. 아라가야는 신라에 투항했다. 서기 560년 전후, 아라가야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멸망 이후 수많은 아라가야인들이 고향을 등졌다. 일본 시가현 한가운데에 있는 일본 최대의 호수 비와코. 이전부터 아라가야인들이 문명을 전해주었던 그곳이다. 이 호수 남쪽의 어느 마을. 아라가야인들의 행방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유적지가 있다. 샷케츠 고분. 일본 것과는 다른 양식의 석실분이 남아있다. この辺りのやつが、畿内、いわゆる、京都、大阪、畿内って言われる石室とちょっと異なりまして、いわゆるドーム型っていわれる天井がこう丸く作られて、これみたいに大きい石一石でこういった石室の蓋をするというか、天井を作るっていうような形の石室になります。ドーム型石室っていう言い方をしたりとかしますけれども、こういうのがいわゆる先ほど言ってたこの湖西のこの辺りにおおよそ1000基ぐらい分布す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で、畿内とはちょっと異なる石室の形状であるっていうことで、朝鮮半島からの影響によるものだ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ています。 돌을 쌓아 석실을 만들고 커다란 바위를 덮개돌로 사용한 한반도 양식의 무덤. 1000개 가까이 되는 무덤. 이는 이 지역으로 한반도인들이 대규모로 옮겨와 살았다는 증거다. 샷케츠 고분의 주인은 아라가야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를 뒷받침하는 유물들이 오쯔시 박물관에 있다. 한반도식 무덤에서 출토된 부뚜막 모양의 토기들. 아라가야인들이 이곳에서 실제 사용한 부뚜막을 토기로 빚어 무덤에 넣은 것이다. この辺りで定住をして、おそらく、当時の、最新の技術であった製鉄であったり、須恵を生産を、担ってい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ています。この沿道の方に 오쯔시 박물관 야외. 길다란 유적 한 개가 놓여 있다.
これはあの遺跡でかつて見つかった石組みのオンドル遺構を今現在博物館の前に移設をしたものになります。構造はですね、この手前にある石の部分がかまどの竹口の部分ですね。ここで火を焚いて奥にこうぐっと曲がって伸びていく沿道の部分に煙を通していたという構造になっています。でこの沿道の部分には石組みが張られていまして、石造りのかなりしっかりした構造で作られていたことが分かります。石の部分には実際に発掘調査の時にはすすも確認されているので、実際に火を焚いて使っていたことが分かっています。韓国のオンドルの古代の姿になるんですが、日本ではほとんど見つかっていないので、はい。 일본엔 없던 온도를 사용한 이들, 그들은 아라가야인들이었다. 아라가야인들의 대거 이주를 말해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또 있다. 일본 시가연의 어느 신사. 그 이름이 알라다. 알라 신사에는 의술의 신, 지방 개발의 신, 그리고 문화 개발의 신이 모셔져 있다. 지역 주민들도 신사 이름 알라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韓国のハマン郡のアラとアナと合わせてヤスラ、アンラなんでヤスラというように命名されたように聞いてます。 신사의 유래를 적은 알라 신사 유서기. 알라는 경남 함안이라고 돼 있다. 아라가야는 사라지고 알라 신사만 남았다. 유민이 돼서 일본으로 건너간 수많은 아라가야인들. 그들이 모시던 신을 지금은 일본인들이 모시고 있다. 높은 기술력과 탁월한 미적 감각으로 문화 강국을 이루었던 아라가야. 그 역사는 이어지지 못한 채 쓰러져 갔지만 아라가야의 문화는 지하 깊숙이 한국의 폼페이로 남아있다. 이를 온전히 되살리고 이어가는 것, 우리들의 몫이다.